영희는 뚠뚠 오늘도 뚠뚠 마라탕우루 먹네. 잠시 마라탕우루를 찾아 떠난 중학생 영희의 하굣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후문으로 나온 영희. 이들에게 하교 후 마라탕집은 국룰이 되었습니다. 마라탕 가게 안에는 이미 또래 친구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사실 영희는 맵찔이 중에 맵찔이라 순한 맛이나 보통 맛 정도를 먹어야 했으나 2단계를 선택하는 친구들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놈의 맵부심. 잠시 후 영희와 친구들이 주문한 마라탕이 나오는데 신선한 채소와 고기 그리고 각종 토핑이 어우러져 나름 건강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영희는 처음에는 이 매운 걸 어떻게 먹을지 걱정이 앞섰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다 보니 어느새 알싸하게 끌어당기는 매운맛과 입에 착 감기는 감칠맛에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영희와 친구들은 마라탕 한 그릇을 국물까지 모조리 비워버렸죠. 그런데 영희는 입안에 매운맛이 가시지 않아 혼자서 소가리를 하는데요. 그때 마라탕 다음은 탕후루가 국룰이라고 외치며 영희는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탕후루 가게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탕후루 하나씩을 손에 쥐고 나온 영희와 친구들은 와작 소리를 내며 맛있게 탕후루까지 클리어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식의 끝판왕은 스무디라는 한 친구의 말에 초코 스무디까지 야무지게 먹고 마침내 3종 세트를 완성시켰습니다. 영희의 하굣길을 잠시 따라가 보았는데요. 실제로 마라탕, 탕후루, 스무디까지가 10대의 국룰 코스로 불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라탕후루를 먹기 위해 학교 급식을 일부러 조금만 먹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냉동 간편조리 식품 분야 10대 인기 검색어 1, 2, 4위가 모두 탕후루와 관련된 검색어였고 2022년 10대가 가장 많이 배달 주문한 메뉴 1위는 마라탕일 정도인데요. 혹시 영희의 하굣길 부분에서 왼쪽 상단에 위치해 있던 3가지 게이지바 기억나세요? 나트륨 1일 섭취 권고량과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 권고 기준, 그리고 매운맛을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의 게이지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면 당류 섭취량을 하루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에서 20%로 제한하고 시럽, 설탕, 물엿 등 첨가당 섭취량은 하루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총 에너지 섭취량을 2000kcal로 잡으면 그중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의 칼로리 공고량이 200kcal 이내인 건데요. 200kcal는 대략 50g, 각설탕 16개 분량 정도가 하루치 당 섭취량이 됩니다. 탕후루는 과일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첨가당을 포함한 당을 평균 15에서 27g 함유하고 있습니다. 두세 개만 먹어도 게이지가 쭉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 스무디까지 먹게 된다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 권고 기준 게이지가 가득 채워지고도 남을 겁니다. 마라탕 한 그릇의 나트륨 함유량은 평균 2864mg이라고 하는데요. 셋이서 나눠 먹는다고 해도 1인당 900mg 이상 섭취하여 WHO에서 정한 하루치 나트륨 함량인 2000mg의 절반가량을 채우게 됩니다. 단지 하교 후 간식으로 섭취한 10대들의 국룰 코스로만 이 정도의 게이지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인데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기타 다른 간식까지 포함한다면 나트륨의 하루 권장 섭취량 게이지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하루 섭취 권고 기준 게이지는 펑. 그건 그렇고 매운맛 게이지는 왜?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10대들이 특히 마라탕후루에 중독되다시피 열광하는 이유는 유행에 민감해 트렌드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성향과 더불어 실제로 마라탕후루가 술, 담배와 같이 중독성이 강한 식품이기 때문인데요. 우선 우리 몸은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짠맛이나 단맛의 미각을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매운맛 게이지가 차오르면 짠맛과 단맛을 부르는 부스터가 작동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맵단 짠은 사실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맛있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라탕후루는 본능적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는 맛의 조합인 것이죠. 그런데 미국, 스페인, 브라질 국제공동연구팀은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실제로 탕후루와 같은 가공식품에 성인의 14%, 청소년의 12%가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배의 중독 수치가 18%, 술의 중독 수치가 14%인 걸 감안하면 결코 중독성이 낮다고 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탕후루에 중독되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뇌와 관련이 있었는데요. 탕후루와 같은 가공식품을 섭취하면 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증가시켜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며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설탕과 같은 단순당의 경우 몸에서 에너지가 필요할 때 소화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먹자마자 바로 흡수되고 바로 이용할 수 있어 몸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즉 입에서 저절로 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모든 음식이 그렇듯 적당히 조절해서 먹는다면 괜찮을 수 있는데요.
마라탕후루와 스무디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기보다 본인의 나트륨, 가공식품 당 섭취 공고량 게이지가 가득 채워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즐기는 건 어떨까요? 오늘 마라탕후루는 국룰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면 평소보다 절반만 섭취하고 스무디는 내일로 미루는 식으로 말이죠.